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쇼. 연예 이슈와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석이 지나고 우리 처음 봤잖아요. 아, 네, 네. 아이고, 한가위처럼 살뜬 분들이 좀 있어요. 추석 때, 예. 알차게 챙겨 드셨나봐요. 추석 때 뭐 보신들 하셨어요, 다들? 아, 맞습니다. 갈비찜을 너무 먹었어요. 아, 제가 많이 4kg 먹어요. 쪘어요, 벌써. 네. 4kg요? 4kg를 쪘어요. 추석 때 먹는 음식 중에 떡이랑 전이 너무 맛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살로 가요. 칼로리 폭탄이더라고요. 네, 네. 멈출 수가 없어서. 그렇죠.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꼭 저는 평소대로 먹는 건데 너무 안 먹는다고 너무 말랐다고 계속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무슨 겨울잠 재울 것도 아니고 지방 비축을 하라고, 예, 어르신들은. 쉴 틈 없이 먹었어요. 네. 최근 살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스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게 누구야? 야,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야? 우리 누굴까요? 자세히 보니까. 그렇죠. 우리 풍문의 옛날 식구였잖아요. 모델이야, 모델. 이 자리에 있었던. 작곡가 유재환 씨. 유재환 유재환 씨라고요? 씨. 이때는 뚱뚱했는데. 유재환 씨 전혀 같지가 이거 약간 정장 CF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정말 잘생겼네, 이렇게 보니까. 살도 빼시더니 포즈도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살 빼기 전과 후봐요. 저게 4개월 전의 모습이고 4개월 후에 32kg을 감량한 사진이에요. 아니 너무 멋있잖아. 되게 놀라움의 연속. 내가 저런 모습이 있다니. 볼 때마다 신기해. 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유재환 씨하고 좀 친하죠. 연락하세요? 예, 예. 친하는데 네. 한동안 연락 안 된 상황에 혼자 저렇게 살 빼고 멋있어지는 게 너무 괘씸해요? 얄미워요? 얄밉더라고요. 이제 막 소개팅 한다고 난리 나겠어요. 난리 이제. 났어요, 지금. 예. 형하고 같이 몸을 만들었어야지. 그 유재한 씨 하면 사실 저 처음 방송에 얼굴을 알린 게 그 M채널의 무한도전 맞아요. 가요제에서 박명수 씨 따라다니면서 굳건한 외모, 재미있는 말투, 특이한 웃음소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아니, 작곡가예요. 그러니까요. 봤으면. 예. 예. 야, 근데 이렇게 살을 빼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는 저 사진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 유재한 씨가 원래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엄청나게 러브콜을 받으면서 네. 종횡무진 활약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음원도 발매를 했었어요. 2015년 9월에 커피라는 음원을 발매했는데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어요. 음악도 대단히 실력가예요, 유재한 씨. 수업도 워낙 잘하는데 맞아요. 심지어 보컬 실력까지 인정합니다. 노래도 잘해요. 예. 근데 보통 가수들은 갑자기 살 빼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배심이 떨어져서. 가수로서 예. 아니, 이거 재한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살이 더 빠지면 자기는 목이 더 좋아져서 소리가 다행이다.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지금 살 빼고 있다라고. 다행입니다. 푸근한 이미지에서 반전 이미지로 돌아온 우리 유재환 씨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독하게 결심한 거는 그러면 언제부터인가요? 네, 유재환 씨가 결심을 한 게 지난 4월부터예요. 일주일 만에 5kg을 감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16kg을 감량을 하면서 가속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총 32kg을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32kg.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8kg? 8kg? 우와. 거의 뭐. 아니 100kg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좀 후덕한 편이었는데 그런데 살을 32kg나 뺀 이유는 뭔가요? 혹시 실연의 앞에? 실현. 사실 실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었는데요. 건강 악화가 됐었어요. 체중이 약 104kg까지 찌기 시작하니까 이에 따른 이제 건강에 좀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통풍, 디스크, 뭐 우울증, 고지혈증,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뭐 공황장애, 무려 10가지가 넘는 질병을 앓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지 않으면 좀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병원 진단을 받고 좀
본격적으로 결심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유지한 씨가 지금 10가지가 넘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면 거의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래서 촬영할 때마다 사실은 공황장애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유지한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우울증도 있고 그게 다 자기가 좀 비만으로 갑자기 돼서 밝은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혼자 되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유지현 씨가 알고 있는 한 10가지 질병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신경이 예민해지면 바로 화장실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이 있을 때는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음료수로 버틴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서요. 그러다가 일정이 모두 끝나고 그러면 배고프잖아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그때 막 폭식을 한다는 거죠. 낮에는 정말 매니저가 먹는 걸 그냥 쳐다만 보기만 하는데 정말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네. 그 유재현 씨가 먹는 걸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저도 좋아해요. 먹는 프로를 또 같이 네. 찍은 적도 있고. 근데 이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을 진짜 빨리 먹더라고요. 빨리 먹고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었는데 이렇게 잘 먹던 분이 유혹을 참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개그계 이제 먹개비 정현돈 씨가 있잖아요. 네. 정현돈 씨가 이 유지한 씨 식습관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이 여행 프로를 함께 떠나는 프로그램인데 한 번은 이제 정현돈 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쪽 비행기 승무원이 제한이 때문에 쉬지를 못했다. 왜요? 왜? 인천공항에서 런던까지 12시간 비행하는 동안 유재현이 먹은 음식이 탄산음료 21개, 컵라면 4개, 기내식 3끼라고 풍물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릴 때 보니까 승무원이 많이 늙어 보였다. 쉬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음식을 재한이한테 갖다 줬어요. 자지도 않았나 봐요. 농담이 아니라 탄산음료 21개면은요. 12시간 비행 동안 각설탕 100개 정도 먹은 겁니다. 탄산음료 중독으로 원래 유명했었거든요. 사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길래 무려 32kg이나 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네, 제가 또 유재현 씨에게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현미밤 식단이 있대요. 그래서 이 식단을 4개월 동안 꾸준히 먹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살이 많이 빠졌고 두 번째로는 4개월 동안 술을 일체 입에도 안 댔대요. 그리고 보통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몸에 보상을 주는 날을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갖지 않았대요. 그래요. 먹는 거 참는 현미구나. 게 제일 힘든 건데. 맞아요. 아니 유재한 씨가 유엘이라면서 유엘. 유엘. 11월 말에 음원을 발표하고 가수 유엘로 활동할 예정이랍니다. 모처럼 멋진 발라드 가수로 저희에게 좋은 곡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반전 이미지로 돌아온 여자 스타도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천상지 더그레이스의 다나 씨입니다. 다나 씨. 예.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였잖아요. SM 선배였잖아요. 그렇죠. 네, 막 네. 연습, 뭐 데뷔하시고 연습하실 때 뒤에서 이렇게 춤추고 있었죠. 네. 다나 씨는 2001년 16살에 데뷔를 했는데요. 아마 세상 끝까지라는 히트곡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얼굴을 보면은 SES 유진을 정말 닮아 있어서 홍보를 그걸로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걸그룹 천상지, 추억의 걸그룹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 천상지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이 다나 씨의 원래 본명이 홍성미거든요. 근데 이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H.O.T 주연의 3D 입체 영화가 있었거든요. 알죠. 평화의 시대. 그 영화에서 토니 부인 나오셨네요. 네, 그 영화에서 다나 공주 역할을 맡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지가 너무 이 홍성미 씨와 잘 어울리다 보니 다나라는 예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뭐 아이돌이었으니까 다나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강탈 그 북극성 뮤비에도 다나 씨가 여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약간 연기에도 소질이 있는 걸 회사에서 알았나 봐요. H.O.T 팬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겠네요. 오빠들 뮤비에. 미워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때는 어렸을 때라 다 미워하고 주접이다. 주접. 예. 다나 씨가요 드라마나 뮤지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M 채널의 그 논스톱, 뉴욕 3 그 시트콤에서 철없는 행동을 자주 하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 이거 왜 그러시죠?
아, 그게 유행어였나요? 네. 웨이샹 뭐 이랬던 유행어도 있었는데 대학생이긴 했지만 그때 나이가 고작 17이었습니다. 고1. 진짜 어렸네요. 진짜 어렵구나, 나이가. 그런데 다나 씨가 지난해 다소 살이 많이 붙은 모습으로 많이 붙었죠. 예, 모습을 드러내서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했었잖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몸무게가요 무려 80.2kg까지 찐 모습이었는데 원래도 키는 좀 컸어요. 169cm인데 근데 천상지 때 그 전성기의 다나를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에 비해서 거의 30kg이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많이 쪘었네요. 워낙 얼굴만 보면 그렇게 찐 줄 잘 모르는. 그러니까요. 예. 얼굴에 별로 안 찌나 봐요. 네, 얼굴 살은 많이 안 붙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살이 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이유가 더 안타까웠습니다. 다름 아닌 극심한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돌볼 의지조차 거의 뭐 사라지게 된 뭐 그런 상황까지 좀 빠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외모 관리는 물론이고 뭐 주변에 아끼던 것들도 거의 뭐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경우도 사실 우울증 환자들 사이에서 자주 목격되기도 합니다. 네. 이 시기에 다나 씨의 어떤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했던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작년 11월에 인별그램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약간 그런 게 좀 티가 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팬들이 다나 씨한테 솔로 음반 발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나 씨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솔로 뭐 요즘 음반이 돼야 나가지 요즘 음반 다 아무도 안 되는데 울려 퍼져라 했을 때도 반응이 별로였잖아. 그러니까 못 나가지. 표정이 밝지 않았네요. 너네가 열심히 해서 연차 때 1위만 만들어줬어도 솔로 또 낼 수 있는데. 근데 이때 태도 논란이요. 저 팬들 탓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한 팬이 이제 웃음, 히읗을 친다는 게 그 옆에 있는 거 모음 오를 쳤는데 이게 안 좋은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다나 씨가 그 가운데 손가락을 짙게 세우는 손가락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결국 개인 SNS 라이브 도중 잘못된 행동과 발언 그리고 위험해 보일 만큼 도가 지나친 모습으로 불쾌감과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라면서 인별그램에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본 분들은 다들 좀 치료가 좀 절실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그렇게 세상과 단절돼 있던 다나 씨가 문을 열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있다면서요? 예. 네, 맞습니다. 바로 H.O.T 때문인데요. 네? 다나 씨가 어릴 때 H.O.T의 강팬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오빠들의 컴백 소식을 듣고 밖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H.O.T 응원법도 한번 불러보고 피부 관리도 받기 시작했다가 좀 마음이 좀 밝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애들이 연예인 덕질한다고 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줄 수 맞아요. 있답니다. 왜 어머님들은 날 쳐다보는? 어머님. 네. 네, 나중에라도 참고해 주세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다나 씨가 너무 다행스럽게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고요. 네, 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이제 80.2kg까지 불어난 다나 씨가 5개월 만에 27kg를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아니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현상제로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이 마음까지도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뭐 폭식한다든가 이런 그 감정 조절이 힘들었던 심리 상태 등도 확실히 그 다이어트 이후에 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뭐 정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건강적인 면에서 안정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네. 다나 씨가 5개월 동안 27kg을 감량할 수 있었던 다이어트 비법은 뭔가요? 네, 우선 다나 씨가 불면증을 앓고 있었잖아요. 일부러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나 씨 말로는 오히려 다이어트보다 아침에 일찍 기상하는 게 훨씬 더 힘들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저녁에 일찍 잠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좀 규칙적으로 변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면증도 해소가 되고 또
우울증도 해소가 됐고요. 살이 빠지는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우울증 약도 완전히 끊게 됐고요. 네. 다나 씨는 워낙 노래와 연기를 모두 잘하는 아티스트니까 다시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승우쇼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재한 씨와 다나 씨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결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다이어트 컨설팅 업체에서 협찬을 받으셨다고요? 아예 그냥 살이 좀 많이 쪘던 그 노유미 씨를 모델로 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았었습니다. NRG 시절에 이제 촉촉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전 유민이에요. 저는 유민이에요. 아우 난리 났어요. 꽃미남 완전. 그 미소년의 이미지를 다 버리고 이제 결혼한 후에는 이제 후덕한 아저씨 이미지가 됐다가 그래서 뭐 역변의 아이콘으로 또 불리기도 했었죠. 근데 노유미 씨가 그 연상의 그 여인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내분이 그 노유미 씨가 살이 조금이라도 빠질 것 같으면 그렇게 불안했대요. 다시 네, 잘생겨질까 잘생겨져서 봐. 여자들이 따라다닐까 봐. 네. 노유빈 씨가 맨날 그래요. 내가 살 빼면은 정말 난리 난다.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웃었거든요. 네. 저도 이때 노유빈 씨 보고 웃었어요, 진짜로. 야, 너 살 못 빼 이랬는데 진짜로 30kg를 뺍니다. 그리고 다시 NRG의 노유빈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요요 관리도 계속 받고 있고 지금. 네. 이렇게 다이어트 업체에서 받았으면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분들은 연예인이고 비포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협찬으로 그렇죠. 아마 네. 그냥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일반 분들이 이것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후기를 찾아보면 이게 뭐 한 달에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네요. 12주 관리라고 하면은 물론 그때그때 또 뭐 가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뭐 1,000만 원까지는 예. 생각을 비용이 해야 되지 많구나. 않을까요?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월급을 그냥 고스란히 갖다 그렇죠. 바쳐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네. 먹을 때는 너무 행복했지만 이게 뺄 때는 이렇게 힘든 겁니다. 먹을 때도 돈 주고 먹고 뺄 때도 돈 주고.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무슨 악순환인가요? 그러네요. 야. 계속 돈만 그냥 계속 나가는 거네요. 진정성이 있어서 더 예, 마음이 인정이 끌립니다. 들어갔어. 그런데 체중 감량에 성공한 연예인들이 다이어트 컨설팅 업체와 이렇게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협찬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아이 뭐 그거 누가 못해. 돈 받고 입금되면 하는 건데 이게 이런 반응이 있어요. 순도 100% 자신의 의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협찬 다이어트 이거 말처럼 쉬운 걸까요? 제 친구가 실제로 이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의 돈을 들여서 돈이 아까워더라도 성공하겠지. 한 달에 400만 원. 네, 못해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제 연락하면서 오늘 뭐 드셨나요? 체크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항상 옆에서 사람이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걸 조절하고 의지로 참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분께 거짓말하고 오늘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삼시세끼 모두 채소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 앞에 막 불고기 있고 막 족발 있는데 거짓말하고 본인이 거짓말 채소 폭발해서 먹었습니다. 다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예인들도 성공시켰듯이 이게 왜냐면 어쨌든 식단 관리부터 계속 옆에서 관리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관리가 일반 분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기대감이 생기긴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누구든 만약에 뭐 황영지 씨한테도 자 1억을 드립니다. 대신 2달 사이에 10kg 빼세요. 못 빼면 1억은 못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유 내가 그걸 속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빼서 그 돈 받아야 되는 바로 거예요. 한민간 됩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모델료를 받고 회사가 원하는 그 모델대로 해주는 것일 뿐이다. 이 말에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살을 빼는 건 쉽다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여기 중요한 게 1년, 2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그 유지. 만약에 못 빼면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빼고 유지를 못 해야 돼. 못하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모니터 요원이 있어서 계속 TV를 봐요. 그 사람 나오는 프로를. 수시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몇 킬로에 물어보고 그게 정말 고통스럽대요. 근데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미치도록 가서 관리받고 또 운동하고 살쪘다 싶으면 하고 그래서 1년, 2년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G.O.D 출신 가수 김태우 씨가 그러니까요. 다이어트 업체로부터 이제 피소를 당했는데 원래 김태우 씨가 110kg가 넘게 나갔는데 85kg 목표치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뺐어, 그래서 모델을 했는데
그 모델 계약이 끝난 다음에도 유지 조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요요가 오지 않게 관리를 해라 그랬는데 김태우 씨가 그걸 하지 않았고 결국은 살이 다시 쪘는데 그게 TV의 화면에 계속 비춰지니까는 이 업체로 환불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요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렇구나.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맞아. 그럴만 할 거. 근데 법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모델료였는데 그 절반을 돌려주라고서는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아 정말 협찬 다이어트도 그 유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그럼요. 아니구나라고서는 새삼 느꼈어요. 그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분들은 몸무게 100kg이 넘는 거구였는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입니다. 이분은 무려 47kg를 뺐다고 합니다. 거의 50kg을 뺐다고. 누구일까요? 저기 사진이 있네요. 이거야? 낯은 있는데 누군지 알- 저분 누구지?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예요? 네, 그야말로 정말 사람 한 명이 빠져나갔을 정도로 엄청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인데요. 바로 저분 배우 한상진 씨입니다. 배우 한상진 씨입니다. 이목구비 남아있죠. 와, 전혀 다르다, 얼굴이. 아니 얼굴에 낯이 있긴 했어요. 한상진 씨는 12년이라는 사실 긴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신화부터 왕까지 섭렵한 사극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중학교 때 키가 158인데 몸무게가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저게 100kg이 넘는 때라고 진짜요? 야, 근데 인물이 와, 완전. 야, 이 비파이프터가 완전히 다른데요. 와, 진짜 많이 인물이 뺐다. 확 살았네. 예. 그러니까 사실 한상진 씨는 엄청 대식가라고 합니다. 그 어느 정도로 잘 먹냐면 어릴 때 계속 먹어서 배고프다는 감정이 뭔지를 잘 몰랐을 정도로 만보기한테를.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먹나 했더니 그 비밀은 유전자에 있었어요. 한상진 씨 가족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요. 그 이모가 현미 씨입니다. 아, 현미 씨. 하만개. 하나가 노사연 씨. 이제 드시는 것 쪽으로는 일각이 있으시니까. 예. 대식까지. 네. 뭐 노사연 씨 가족이 워낙 잘 먹다 보니까 이 먹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대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이 말을 하면 엄청 혼납니다. 네.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이냐? 아, 배부르다. 엄청 혼나요, 이 얘기만 하면. 뭘 그거 먹고 그렇죠. 배고프죠. 그래서 오죽하면 뜨거운 걸 불어먹는 건 사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 집안 대단해요. 그리고 이 대식가라 엄청난 에피소드가 많은데 특히 한 번은 가족끼리 순댓국을 먹다가 엄청난 가족끼리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걸 먹다가요? 예. 한상진 씨의 외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는 날 근처 순댓국집을 대관해서 50명 정도가 밥을 먹었대요, 순댓국을.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노사연 씨 어머니, 그러니까 한상진 씨의 큰 이모님이 계신 테이블에 고기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한쪽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왜요? 하면서 삼촌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이 테이블만 고기 추가하냐? 아버지가 무덤에서 나올 판이다 라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면서 온갖 식기가 날라들으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이런 게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근데 싸움이에요. 정말 이렇게 먹을 걸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살을 빼기로 결심한 거죠? 가장 납득할 만한 이유인데요. 바로 실연입니다. 실연이요. 최고지.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대요. 그래서 한상진 씨가 수학여행을 가서 디스코 타임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디스코 타임 때 춤추다가 가가지고 옆에서 나 너 좋아해. 고백을 했죠. 고백을 했어. 고백을 했던
그렇게 했더니 그 여학생이 가까이 막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거의 여기 볼 쪽에 거의 입술이 닿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한은지 씨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음날 뭐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막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사귀기로 했다 내 거다. 그렇죠. 그 소문을 들은 여학생이 씩씩거리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찾아와?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 무엇이 오해였을까요? 부끄러운데 왜 이렇게 말했냐고? 맞아. 포옹을 안 해줘서. 포옹을 안 해줘서. 여자를. 네. 아니면 그냥 왜 친구들한테 그 얘기까지 했냐. 왜 내가 너무 내가 널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는 소문낸 건 열받겠죠. 애가. 추측을 한번 해보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볼까 전화 통화 합니다. 좋네요. 전화 통화. 전화 통화를? 한상진 씨 나오시죠? 보세요? 한상진 씨. 한상진 씨 나오시죠? 보세요? 한상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채널A 풍문으로 들어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상진 씨 지금 촬영 중이신 건 아니고요. 네, 촬영 중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가 근데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바빠요. 그렇지. 누구? 홍보 좀 해주세요. 깨알 홍보 또 깨알 홍보. 유튜브 하고 있어요. 유튜브. 아니 뭐에 대한 보세요? 일상에 대한 보세요? 아니면 뭐? 아니요, 연기. 연기과에. 가정 연기를. 요즘 많이 하시던데. 굉장히 재밌게 잘하세요. 근데 학창 시절에 정말 그렇게 좀 뚱뚱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과거 사진을 다 봤습니다, 지금. 아니, 실제로 뭐 뚱뚱한 건 사실관계는 팩트 맞고요. 네. 근데 뭐 바로 어저께 일처럼 얘기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20년 넘은 얘기인데 이게 왜 20년 뒤에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다이어트 성공 사례로 저희가 조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뚱뚱한 채로 인생 반을 살았고요. 마른 채로 인생 반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때 여학생이 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찾아온 건가요?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다고요? 네. 아니 여학생한테 고백했다가 여학생이 거의 귓볼에다 뽀뽀를 하고 그 다음날 약간 사실관계 확인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너 뚱뚱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봐. 내가 비슷했잖아. 너 너무 뚱뚱해라고 얘기해서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너 뚱뚱해.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받으셔서 살 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실제로 그게 이제 그 1학기 때 이제 그 일을 당하고요. 예. 이제 여름방학 동안 2학기 내내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이제 그 미션을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 108kg로 시작했는데, 그 계약 전날 61kg였어요. 와, 한 달 사이에 그때 한 42일간인데, 42일간? 40일 정도 돼요. 겨울 와, 방학. 대박이다. 그러면은 거의 하루에 1kg 뺀 거 아닌가요? 1kg가 넘죠? 처음에는 한 일주일간은 안 빠지다가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막 2, 3kg씩 빠졌어요. 와. 아니 그때 다이어트 그럼 어떤 뭐로 하셨어요? 다이어트법을 사용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추천하지 않는데 탄수화물을 아주 최소화시키고 고기만 먹었어요. 아니 근데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가족들끼리 다 모였을 때 현미 씨하고 노사연 씨도 포함해서 순댓국 고기 시키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팩트 맞아요. 진짜요? 맞았네. 팩트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이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농담처럼 하다가 이게 진짜로 저희 가족들이 워낙 목소리가 크시고 저도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집안에서 한 27등 정도 돼요. 서열이 많이 났네요. 서열이 많이 낮아요. 제 위에도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배고픔이라는 걸 그 당시까지 살 빼기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배고픔이라는 그 저희 집은 아직도 배고픔도 없고 배부름도 없어요. 저희는. 한결같아요. 왜 배부르다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 집에서는 배부르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배부르다고 하면 혼나.
진짜 배부른 소리군요, 그게. 아니 정말 배부른 소리지만 큰일 난 줄 알아요. 야, 뭐 안 좋은 일 있어? 불러요. 그러면 뭐야? 안 좋은 입맛이 일 왜 이렇게 있는 거야? 똑 떨어졌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와, 이거 거의 씨름부예요. 예. 저희 집은 닭발은 못 먹어요. 왜요? 왜요? 많이 없어서. 아, 살이 없어서. 닭발이 살이 없어서. 없어서 못 먹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희는 근데 저희 잘 먹어요. 정말 잘 먹는데 저는 아직도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몸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고 있구나. 그럼 체질이 지금도 운동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식단 조절 안 하면은 확 찌시는 체질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유전자에 그런 게 있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군요. 제가 잠깐 긴장을 풀면 제 얼굴에 노사연 나와요. 오늘 크로스 많이 줍니다. 크로스. 우리 한상희 씨 오늘 사실 주제가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에 목마른 분들에게 우리 선배로서 성공했던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잠들기 전 배고픔이 내일 아침에 행복이다. 야, 외로운 적이 없었다 이후로. 야, 이거 행복입니다. 맞습니다. 나의 공복이. 한상희 씨 이거 촬영 중인데도 촬영 중이신데도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통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하씨 힘내세요. 네. 브라보. 다이어트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집에는 냉장고가 있지, 밖에 나가면 맛집이 있지,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최후의 보루는 먹을 것으로부터의 단식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식원에 들어간 가장 대표적인 스타가 바로 아까 언급했던 그 한상진 씨의 사촌 누나죠. 꽃사슴 노사연 씨. 게다가 노사연 씨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연예인 최초 타이틀까지 갖고 계십니다. 최초예요? 네, 최초 단식원 들어간 분? 연예인 중에 최초로 단식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어. 결혼을 앞두고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살을 좀 급격히 빼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단식원에 들어갔는데 냉장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쇠사슬로 이렇게 감아놨더래요. 단식원의 냉장고를. 그래서 그럼 아예 냉장고를 치우지. 그게 일종의 자기 극복이 아닌가 싶어요. 냉장고가 있지만은 저거는 손대면 안 되고 저기 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근데 쫓겨나려면 네네. 상징적인 거구나. 일단 설마가 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어떤 건지 지금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쇠사슬을 그러니까 이틀 동안은 참았대요. 이틀까지는 잘 참았는데 왜 사람이 후각이 어느 순간 있잖아요. 오감 중에서 후각이 미친 듯이 발달하는 순간이 있는데 배고픈 순간에 특히 그런데요. 어디선가 나오는 그 밥 찢는 냄새가 코로 들어왔는데 구수하죠. 아찔하게 정신이 확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정신을 확 들었는데 자기가 그 쇠사슬을 떼고 결국은 쇠사슬을 뜯고 냉장고까지 털고 대한민국 1호 단식원에서 탈소당한 연예인이 되셨다는 게 노사연 씨의 대단합니다. 슬픈 사연입니다. 아니 이게 뜯겨요? 야. 뜯깁니까? 노사연 씨가 가능했겠죠. 사람이 절실하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사연 씨가 대식가로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인데요. 지상렬 씨 말에 의하면 노사연 씨 본인은 백반 한 그릇 먹었다 생각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돌잔치가 빛나 정도까지 느낌이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걱정이야. 요즘 조금 입맛이 없네. 아니 근데 저는 노사연 씨랑 같은 미용실을 다녔는데 실제로 보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요. 여자시죠. 여기보다 많이 풍성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그 헤어스타일 이렇게 사자머리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도 시각적인 효과가 그래서 어제 실제로는 먹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통통하신 분은 아니에요. 통통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를 만나면 항상 그래요. 너 뭐 먹어?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언니 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나쁜 년. 항상 많이 그렇게 먹는데 왜? 항상 나쁜 년
하는 말씀 지나가세요. 네. 예. 진짜 날씬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무슨 예능에 이제 이무송 씨랑 같이 나와서 막 패션쇼 하는 그런 장면을 봤었는데 굉장히 날씬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네. 워낙 연예계에 마른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그런 분들을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가늘고 여리여리한 그 몸매와 팔다리가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노사연 씨가 중국에서 약을 사왔어요. 아주 고가의 다이어트 약인데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그걸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살이 정말 쫙쫙 빠지더랍니다. 쫙쫙 빠지면서 같이 빠진 게 있어요. 뭐죠? 머리카락. 살이 빠지면서 머리카락도 같이 빠져가지고 어이구. 네, 맞아, 살 예뻐지기는 빠질 때. 했는데 머리카락을 잃었었다고. 야. 한 번은 하루에 2알씩 먹는, 그러니까 6개가 정량인 다이어트 약을 먹은 적이 있는데 욕심을 부려서 이걸 12개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혹시 풍문단 여러분 중에서도 다이어트 약을 먹고 부작용을 느끼신 분이 계실까요? 제 지인 중에도 이걸 먹는 친구 있는데 이것만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막. 반대로? 막 너무 좋아져. 막 기분이 좋아져서 막 흥분 상태 있잖아요. 아, 그게- 웃고 뭐 조금만 해도 막 깔깔깔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이어트 약이요. 우울증 아니면 굉장히 기분이 하이해지는 그 증상이 같이 오는데 대부분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조울이네요. 조 아니면 울이네. 그러니까. 보통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맞아요. 잠이 안 온대요. 그게 부작용이라고 이런 그러더라고요. 부작용. 맞아. 친구가 이제 다이어트 되게 강남에서 되게 유명한 데서 이제 유행을 한 약을 먹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살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혀가 고목 보면 이렇게 쪼그라든 고목 같은 느낌이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난대요, 정말. 맞아, 엄청 먹기가 싫겠다. 네. 한식원은 어떠셨어요? 효과를 보셨나요? 저도 사실 윤정수 씨하고 한번 다녀와. 맞아요, 봤어요. 야, 일단 가자마자 소금물 먹이더라고요. 소금물 먹고 나서, 야,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장 청소를 해야 된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장 청소가 되는 건가요? 하여튼 그게 소금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줘요, 정말? 예.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그래서 밤에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오자마자 또 뭐 먹어요? 삼겹살을 엄청 드셨잖아요. 그죠? 또 거기가 이게 좀 허름했는데 들어갔더니 나 태어나서 나는 송어라는 걸 연어는 먹어봤어도 우리나라 송어 너무 맛있더라고. 오늘 연어보다 더 그거하고 삼겹살하고 둘이서 한 6인분씩. 그거 왜 들어갔어, 단식원을?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난 송어가 그렇게 맛있네. 정말? 일단 단식원에 들어가서 성공한 스타가 있을까요? 그 천만 배우 가 있는데 바로 그 영화 때문에 찌운 살을 빼기 위해서 단식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금물 2리터를 마시고 요가를 하다가 그만 응가를 지렸다. 진짜예요? 먹은 게 없는 상태에서 소금물 2리터를 마시면은 그것도 30분 만에 그러면은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방감을 느낄 수 있죠. 이거는 그래도 이분이 5일 동안 5kg를 뺐어요. 성공을 하긴 그게 했습니다. 성공이냐고요. 저는 이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그것도 40kg 이상이나 뺀 적이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바로 권혁수 씨입니다. 네, 권혁수 씨는 그 T채널 SNL 코리아에서 그 나무희 씨 성대모사 네네네. 그 호박고구마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지금 모습도 살짝 살이 오른 모습이고요. 데뷔 초 모습을 보면은 정말 날씬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권혁수 씨도 POC처럼 먹는 거를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비린 향이나 씁쓸한 것도 좋아하고 고기 잡내도 괜찮다라고 음식에 대한 관용이 넘치는 분인데 학창 시절에 언제나 몸무게가 100kg을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교에서 가장 뚱뚱한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최고 가장 많이 나갔던 몸무게가 105kg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최종 한 40kg 넘게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많이 뺐다. 그래요. 사실 권혁수 씨는 혼자 사는 방송을 통해서 말로만 다이어트 하는 걸로 말로만 다이어트는 유명해졌잖아요. 지금 100kg에서 40kg 뺐다는데 그러게요. 제가 보기엔
다시 찌신 욕심 건가요? 넘어요. 다시 찐 그러니까 모습. 지금 처음에 쪘죠. 피부가 그 그러니까. 빼고 맞아, 맞아. 그래도 어떻게 40kg까지 뺐었는지 궁금해요. 설마 그걸로 뺀 거 아닙니까? 뭐죠?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로. 정답입니다. 아, 고구마. 권혁수 씨가 직접 밝힌 다이어트 비결이 바로 고구마인데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구마가 나를 2번 살렸다. 아, 유행어와 또 다이어트에서. 네. 아니 그러면 다이어트 이 식이요법이나 다른 뭐 운동 이런 거는 어떤 걸 했대요, 권혁수 씨는? 아, 본인 입으로 예전에 이제 살을 빼려고 운동을 했었는데 좋은 기억이 아니라면 이제 운동하고 자신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은 운동보다는 시기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평소에 하루에 5끼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끼만 먹으면 바로 살이 쭉쭉 빠진대요. 권혁수 씨가 지금처럼 다이어트로 유명해진 가장 큰 계기는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입으로 굉장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면서 선보인 일명 버닝 다이어트 때문인데요. 이때 또 선보인 명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세상에서 짠 음식은 소금과 간장뿐이다. 그 뭐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혁수 씨가 이 방송에서 저염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먹는 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아무리 봐도 저염식이랑은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냥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가 저염식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소금이랑 간장을 제외한 모든 음식은 다 저염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아, 이 논리는 뭔가요? 네네네. 기적의 논리가 또 아,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거의 뭐 사이비 교주까지 올라갈 정도의 다이어트계의 뭐 교주인데요. 젤리는 살 안 찐다. 젤리 먹고 살쪘다는 사람 못 봤다. 뭐 이런 명언이 있고요. 아, 명언 제조기. 해산물 먹고 똥땡보 된 사람 못 봤다. 뭐 이런 명언이 또 일리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권혁수 씨에게. 왜냐면은 권혁수 씨가 100kg 나갈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긁지 않은 복권이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살을 빼면 원빈처럼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40kg를 뺍니다. 예. 하지만 긁어보니까 원빈이 아니라 꽝이 나왔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우리가 미안하네. 안타깝네. 이 뺀다고 다 이게 되는 게 아닌가. 어째서 아무도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아, 않죠. 짠하네요. 예. 근데 가끔 드물긴 한데 그런 분들 있긴 해요. 막 기껏 힘들게 다 뺐는데 통통할 때가 더 나은 것 같은. 맞아. 부티나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왜 살 뺐어? 야, 빈티 난다, 야. 이런 통통한 게 더 낫지. 이런 얘기 들으면 너 캐릭터 없어져서 맞아요. 어떡하니?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맞아요. 예. 군대 다녀온 광희 씨도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그러니까요. 원래도 네. 날씬했는데 본인은 어떤 관리를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조금 빈해 보인다, 걱정된다라고 하니까 저녁 직후에는 이것저것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약간 좀 활동이 뜸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자 아이돌 출신 중에서는요, 유희 씨. 원래는 꿀벅지라는 그 건강한 별명이 인간이. 있었고 네. 수영 선수 출신답게 정말 건강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말라서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을 염려하고 좀 심한 댓글은 여자 광희 같다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여자 광희가 네. 아이고. 왜냐면 살을 너무 뺐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지나친 다이어트가 본인 특유의 매력을 감소시킨다는 걸 본인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데뷔 전에 무려 30kg를 빼고 복권에 당첨이 되듯이 연예인이 된 첫 예. 번째 스타는 누구일까요? 먼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구? 피오다. 귀여워. 바로 피오 씨인데 지금은 딱 보기 좋아 보이지만 사실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 덩치가 어마어마해서 고등학교 때 100kg. 넘었다. 그런데 살을 뺄 때는 보통 특별한 계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 피오 씨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피오 씨는 너무
가수가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사실은 POC라고 하면 신서유기 등의 이제 예능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최근에는 T채널에서 방영된 호텔 델루나에서 출연한 이 배우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POC는 알려진 대로 블락비, 그러니까 아이돌 블락비의 멤버로 데뷔를 한 분입니다. 근데 POC 데뷔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날씬했었던 지금보다? 네, 예. 알거든요. POC가 학창 시절부터 가수가 너무 되고 싶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오디션을 보다가 결국은 그 들어간 소속사에서 살 때문에 데뷔에 제동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소속사에서 POC한테 얘기를 한 게 살을 빼고 하자라고서는 제안을 했대요. 네, 살을 빼고 다시 오라는 소속사 대표의 말에 오기가 생겨서 결국 10kg을 빼고 다시 오디션을 보러 가서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30kg 뺐다고 그랬는데 방금 10kg을 뺐다고. 그럼 나머지 20kg은 어디 갔죠? 네, 이 POC가 남은 20kg을 더 빼기 위해서는 또 한 명의 스타가 필요합니다. 이 스타를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어머! 정영돈. 정영돈 씨가 진짜 이야, 정영돈인데 이거 누구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누구? 강인 같기도 하고. 송민호 씨. 정영돈. 송민호 씨. 송민호? 맞습니다. 이 위너 멤버 송민호 씨인데. 이야. 와. 근데 이 원래 이 두 분이 그 다이나믹 듀오 같은 그런 힙합 듀오를 꿈꾸는 절친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같이 가수 데뷔를 꿈꾸면서 우리 그럼 같이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해서 합숙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남학생 다이어트에 대해서 뭐 무슨 정보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굶은 거예요. 단식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기본적으로 이제 좀 쪄 있었던 살집이 있으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살이 빠집니다. 두 사람이 20kg 가까이 살을 뺐대요. 단식으로만. 근데 이 절친으로 유명한 이 두 사람도 다신 안 볼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아주 큰 배신을 했대요. 혼자 먹었구나. 다이어트 하다가 혼자 치킨 먹었구나. 단식으로 10kg를 뺀 두 사람이 예. 이제 그 열탕에 가서 찜질하면 또 목욕탕 가면 살이 또 빠지잖아요. 예. 땀 흘리니까. 빠지죠. 예. 그걸 하기 위해 갑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뜨거운 물에서 나오던 POC가 현기 쪽으로 목욕탕 바닥에 쓰러집니다. 굶어서 20kg를 뺀 상태니까. 그리고 눈을 떠보니 자기는 그 평상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민호가 어디 있지 찾아봤는데 충격적인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뭐죠? 그 모습은 바로 민호 씨가 멀리서 알몸으로 계란을 혼자 까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굶기로 했는데. 그렇죠. 친구는 쓰러져 있는 배신이지. 배신자네요. 배신자죠. POC 입장에서 정말 서운하죠. 내가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데 같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한 친구가 거기서 계란을 까먹고 있으면 알몸으로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은데 되게 웃긴 게 민호 씨가 깨어난 PO를 보고 괜찮냐? 라고 보통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란을 쓱 줬다고 해요. 근데 POC도 화를 내지 않고 너무 얼마나 배고팠어요. 그 계란을 받고 듬성듬성 먹으면서 계란을 먹고 사이좋게 목욕탕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민호 씨는 작년에 살을 10kg 이상 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비결이 금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체질이 바뀌어서 살이 잘 안 찌고 활동 전에는 그냥 오히려 살을 찌우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나 봐요. 그 반면에 이제 먹는 대로 살이 찌는 이제 POC는 살이 찌지 않도록 아직까지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양의 30%만 먹으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우리 기자님들이나 레이디 제이는 평생 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물론 쪄본 적은 있는데 많이 찌진 않았고 고3 때 제가 최고 쪘었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한 5kg. 고3 때. 아이, 그거 안 돼요. 그 정도 갖고. 난 중학교 2학년 때가 제일 무거웠는데 48kg. 와. 너무 소리 하네. 근데 저는 남동생이 불편해요. 한 명이 있는데 나가! 그냥 가만 계세요. 남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엎드려서 잔 거예요. 그런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100kg가 넘어서. 남동생은
네. 통통했고 또 완전 반대 완전 체질인가요? 둘이 반대니까 그렇지. 먹는 건 둘이 똑같이 먹는데 저는 안 찌고 동생은 있는 대로 찌는 거예요. 완전 그럼 동생도 좀 승질을 부리고 네. 예, 그러면은 누나가 승질을 많이 부려서 그랬나 봐요. 그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독이 쌓였구나 그쪽은 여기 독을 풀고 기에 너무 눌리니까. 어쨌든 근데 그날 이후로 본인이 살을 빼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면 네,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됐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야. 스타들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스타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면 살이 좀 그럼요. 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꼭 하필 그때를 포착해서 뭐 누구 살쪘나 이런 기사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어디 넘어가지 가서 않죠. 영화 그 뭐 시사회나 이런 데 가면은 꼭 제목으로 많이 달리는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기자님들 왜 눈을 안 마주친다. 살쪘나 이렇게 궁금하게 뭐 후덕해진 뭐 이런 거. 후덕해진 턱선. 예. 자, 그런데 공백기면은 몰라보게 달라지는 스타가 있죠. First saw you had forgotten all the details of your face. 유명하시죠. 네. 고현정 씨. 사실 개인적으로 고현정 씨는 이렇게 기사 제목에서 유독 뭐 다이어트 성공, 되찾은 미모 이런 제목의 기사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고현정 씨가 좀 먹는 거를 좋아하고 약간 운동이나 외출을 좀 싫어한다는 게 약간 유명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촬영 기간이 아닐 때는 이분도 약간 좀 살이 많이 찌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고현정 씨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다이어트를 선언합니다. 공개적으로. 나 살을 빼겠다. 그러니까 이날이 M채널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 현장이었는데 현장에서 미리 보기 이제 영상이 딱 공개됐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살이 왜 쪘지? 이제 나는 살을 빼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열린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살을 쫙 빼서 나타납니다.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보면 어때요? 네, 진짜 아우라가 있어요. 피부 정말 좋고요. 배우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제작 발표회에서 그러니까 살이 찐 모습하고 살이 빠진 모습을 이제 둘 다 봤거든요. 두 모습을 다 봤는데 진짜 희한하게 살이 찐 모습도 너무 예쁜 거예요. 살이 쪄도 예쁜 아마 유일한 여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실제로 했어요. 그 비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봤을 때 딱 서 있는데 그냥 멀리서 연예인이네 이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기자님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근데 사실 고현정 씨 하면 정말 연예인들의 연예인. 뭔가 우리랑 다른 세계의 사람일 것 워너비.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번은 TV 보다가 고현정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친근하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매니저랑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게 정말 남일 같지 않던가요? 도대체 고현정 씨가 어떻게 했길래 남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고현정 씨 하면 정말 연예인들의 연예인. 뭔가 우리랑 다른 세계의 사람일 것 워너비.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번은 TV 보다가 고현정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친근하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매니저랑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게 정말 남일 같지 않던가요? 도대체 고현정 씨가 어떻게 했길래 남일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방송 보고 저도 엄청 공감을 했는데 일단 살을 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 동생분들이 정말 억지로 데리고 누나 이제 진짜 걸어야 된다고 누나 이제 진짜 살 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막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시켜요. 근데 겨우 나가서도 빵집 한번 보고 편의점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뭐랄까 되게 그냥 옆집 언니 같고 나도 산책 나가면 저러는데 약간 친밀감? 계속 그 앞에서 막 서성서성거리면서 나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귀엽지 이거 않아요? 하나만 사 먹으면 안 돼? 계속 하는데 매니저들이 그런 누나 게 진짜 안 있었어요? 돼요. 안 돼요. 근데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잖아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그럼 너도 못 먹어. 너도 먹지 마.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매니저가 그럼 라면 하나만 드세요 해서 이제 밖에 한강 그 편의점 라면을 먹게 된 거. 근데 그때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깨르르 웃음을 찾아가지고 그걸 드시는데 다이어트 하는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게 공감을 했었죠. 그래요. 네, 이후에 이 프로그램 제작 발표에서 실제로 그 성공을 했습니다. 살이 빠진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매일 2시간 반씩 그 한강을 걸었다면서 자신의 다이어트 비법을 걷기라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언제 끝나냐고. 이분들 외에 몸무게가 100kg까지 나갔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한 스타가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꼽고 싶어요. 한상진 씨가 47kg을 뺐잖아요. 이분은 40kg을 뺐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류담 씨. 그러니까 류담 나올 줄 알았어요. 거의 지금은 배우처럼 잘생기고 그러니까요. 원래 이목구비가 잘생겼었는데 살이 찐 거였죠. 맞아요. 유담 씨 정말 전성기 때 그 축구 게임 하면서 치킨 6마리를 시키더라고요. 저랑 같이 이제 축구 게임 하면서. 근데 이 축구 게임 한 게임 할 때마다 한 마리씩 먹어요. 그래서 6개. 저는 이제 한 마리를 못 먹고 계속 한 게임 할 때마다 한 마리를 먹는데 6게임에 6마리를 먹더라고요. 대단했어요. 그때 정말. 전성기 시절에 정말. 제가 예전에 놀랐던 거는 그 정경호 씨 그 과거 사진 보셨던 적 있으세요? 네. 그때 굉장히 통통하시잖아요. 그분도 약간 진짜 다이어트를 통해서 거의 성형급으로 딱 본래 미남 얼굴을 되찾은. 최소한 30kg는 뺐을걸요. 미담 자판기 강하늘 씨. 강하늘 씨도 살쪘었어요? 네. 중학교 때 100kg까지 나갔었대요. 근데 전 사실 다이어트 계기를 그때 듣고 조금 마음이 아팠었는데 하루는 그때 이제 도시락을 먹으려고 이제 도시락을 딱 까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거기에 쪽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먹으면 살찌니까 내가 대신 먹어준다라고 해서 이미 다 먹은 도시락을 누가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괴롭힌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30kg을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하늘 씨도. 이야. 대단합니다. 다들 계기가 있긴 했었네요. 그럼요. 뭐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을 빼는 것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50여 년 전만 해도 살이 찌는 것에 열중을 했었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뭐 사실 저 어릴 때도 마른 친구들은 조금 보기 안쓰러웠었고 이게 통통한 친구들이 뭔가 부의 상징이죠. 진짜. 예. 그래서 1967년 가을에 한 광고를 보면요, 한 남성 모델이 팬티 차림으로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울 눈금을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첫 문장이 바로 살찌게 하는 약. 살찌게 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시절이라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육중한 몸, 좀 퉁퉁한 몸이 훨씬 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말라게 매력이 없어요? 비켜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는 뭐 빈혈약, 종합 비타민제, 그리고 위장약 같은 웬만한 약들을 출시할 때 사실 이게 영양제잖아요. 살이 찐다라는 효능을 붙이고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걸 먹는다고 살이 찌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기들이 먹는 분유 브랜드도 비만 분유라고 이름 붙여서 냈다고 합니다. 일부러. 지금은 절대 안 팔릴 거예요. 우량아 선발대회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아이들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접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엄마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라도 그때 시대라면 아마 이 우유 사다가 먹였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 이렇게 살이 접히면 어이구 우리 금두꺼비 같은 거 뭐 이러면서 떡두꺼비 같은. 진짜 이뻐라 했거든요, 할머니들이. 야,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요즘은 사실 먹고 살 걱정을 그때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됐잖아요. 오히려 외모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정말 별의별 다이어트가 다 나왔다고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이어트 방법만 무려 26,000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많아요? 진짜 많다.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생기고 사라졌겠습니까? 근데 그 26,000개 중에 아직 확실한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라는 건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다는 게 아마 지난 100년간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별로도 다이어트 방법이 좀 특징이 다르다고요. 네, 그중에서 우리한테 친숙한 게 원푸드 다이어트잖아요. 원푸드. 네, 이게 1960년대에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주로 양배추를 가지고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뭐 요즘에는 바나나, 사과, 우유, 고구마 이런 종류의 원푸드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송혜교 씨입니다. 뭐 네. 송혜교 씨 지금 몸매가 뭐 너무 완벽하신데 데뷔 초 신인 때만 봐도 약간 좀 젖살이 있어서 통통했거든요. 네. 문제는 바로 드라마 가을 동화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배역이 백혈병에 걸린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송혜교 씨를 보고 너무 건강해 보인다는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송혜교 씨가 당시에 선택했던 다이어트 비법이 바로 두부였다고 합니다. 아, 두부. 아침,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고 저녁을 두부로 먹는 거였대요. 근데 송혜교 씨가 이 방법을 통해서 무려 17kg이나 많이 뺐다. 근데 이게 윤정수 씨도 두부 다이어트로 12kg 뺀 적이 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효과가 이게 있네요. 확실히 방법적으로 일리가 있는 얘기겠죠. 원푸드. 네, 두부 다이어트에 이어 또 다른 알파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에 4시간 정도의 걷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사실 해외 촬영을 나가면 엄청 많이 걸어 다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살이 빠져서 귀국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특히 많이 걸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도네요. 마사이족이죠, 거의.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아주 혁신적인 정말 우리의 기존 통념을 완전히 깼던 다이어트 방법이 황제 다이어트라고. 네. 일부 뭐 재벌들 총수들이 한다 그래서 뭐 소고기만 먹는다 뭐 이런 게 이제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것도 꽤 많은 분들이 하는 뭐 보편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 했는데요. 사람들이 살 빼려면 채소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뭐 고기를 먹어도 살을 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정말 고기를 먹으면서 살을 빼겠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유독 황제 다이어트는 연예인들이 도전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분이 개그우먼 김신영 씨인데요. 김신영 씨 같은 경우도 워낙 고기를 좋아하니까 미리 다 구워놨던 거예요. 삼겹살, 안창살, 등심 다 구워놓고 TV 보면서 계속 먹은 거죠.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는 거 아닌가요? 약간 캠핑 온 거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게 이 황제 다이어트에서 고기를 먹는 것도요. 지방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순살코기 부분을 먹어야 되잖아요. 지방이 있어야 맛있죠, 고기는. 그렇죠. 그래서 김신영 씨의 신조도 그거예요. 왜냐면 다이어트 중요하지만 김신영 씨도 먹는 거에 일가견이 있잖아요. 고기는 기본적으로 지방이 빠지면 황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드시니까 오히려 8kg 정도 쪄서 정말 황제 같은 그런 풍채를 지니게 되셨다는 슬픈 전설입니다.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 하루 종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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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좋아 쫄깃쫄깃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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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좋아 어쨌든 김신영 씨가 지금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40kg 네, 안에서 맞아요. 예,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기만의 식단 관리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즙을 얼려서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김신영 씨랑 전에 방송할 때 보니까요. 정말 자기 팔뚝만한 물통을 항상 들고 아,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항상 마셔요. 그러니까 계속 이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신진대사가 좋도록.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니까 사실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다이어트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자, 그런데 많은 스타들이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반대로 일부러 살을 찌우는 스타들도 있다고요. 네. 아주 가까운 곳에 한 분이 계세요. 네. 가수 슬리피 씨입니다. 더 이상 슬좀비가 아니라고요. 아, 슬좀비 하나 가지고 있던 겨우 많은 캐릭터로 날려먹었죠. 저는 최근에 기사화가 많이 됐던 게 제가 16kg 쪄가지고 16kg 쪘는데 이 모양이. 근데 전혀 몰랐어. 근데 억지로 찌우려고 막 많이 먹고 그랬었나요? 너무 힘들어 살찌기가. 그렇게 곤욕스러운데 그래도 계속 살을 찌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 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군프로를 하면서 몸이 너무 허약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운동을 조금 시작하면서
살을 이제 찌워야겠다 해서 하루 3끼를 먹어보자. 하루에 3끼를 먹고 산 적이 없어가지고 뭘 억지로 먹을까? 뭘 억지로 신기하다. 억지로 먹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점심엔 또 뭘 억지로 먹을까 하고 먹는 거예요. 맞아요. 몇 개 지금?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79kg까지. 원래 64kg였어요. 그럼 쪘네요. 유지하고 계시네. 슬리피 씨가 정말 노력해서 살을 찌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분이 진짜 식욕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저번에 슬리피 씨가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밥 좀 먹으라고 밥 같이 내려가서 밥 먹자고 이러니까 아니야 밥 먹기 귀찮아 나 그냥 오늘 김밥 한 줄 먹을래. 요거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게 김밥 한 줄이에요. 요거 낭설입니다. 먹는 게 밥 먹기 귀찮다니. 아니에요. 도시락을 3개씩 먹습니다. 그건 맞아요. 3개씩 먹고 반찬 3개씩 먹으면서 진짜 노력 많이 해요. 노력하는 거군요. 근데 살을 찌고 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요? 왜? 그러니까 제가 막 운동을 막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막 근육이랑 같이 이렇게 몸이 커진 게 아니고 살만 쪘어. 정말 살만 키로수만 늘려고 사진이 한번 올랐어요.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악플이 진짜 살만 쪘네라는 그러니까 정말 살만 찌웠네라는 악플이. 최근에 살을 찌워서 팬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요. 네, 바로 신곡 날라리로 돌아온 원더걸스 선미 씨인데요. 최근 자주 먹고 근력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든 거예요. 작정하고 만들었는데 무려 11kg을 증량을 했습니다. 이야. 11kg. 그래서 인별그램에 자신의 몸무게를 인증을 했는데요. 그 몸무게가 11kg를 찌워서 50kg. 아니 39였던 거예요? 39? 선미 씨 키가 거기다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166cm의 키인데 그리고 활동 때문에 힘들 때는 30kg 중반까지 떨어지곤 했으니까. 아니 어떻게 아니 근데 저는 선미 씨가 딱 봐도 그냥 마른 편이다. 근데 이 정도로 말랐을지는 몰랐어요. 선미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원더걸스 시절 때부터 이미 30kg대였어요. 그래서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일 정도였는데 다른 원더걸스 멤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야식이 금지된 반면에 선미 씨는 오히려 야식을 먹어라 이런 미션이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이제 로비에서 만나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선미야 그랬더니 이제 오빠하고 저한테 안겼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감기니까 말랐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다 뼈인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왔을 때는 좀 건강해 보여서 그렇죠. 훨씬 예뻐졌죠. 훨씬 예뻐 네. 보이더라고요. 나도 그 가시나 안마하고 그럴 때 이제 행사 같은 거 같이 하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멍들겠다. 왜냐면 이렇게 살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뼈가 바로 다니까 멍들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확실히 예뻐졌더라고요. 예, 보기 좋아요. 네, 선미 씨가 체중을 늘린 이유가 있어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월드 투어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공 활동을 할 때 당시 몸무게가 39kg이었던 건데 이제 그때 막 죽겠다 싶었대요. 너무 이제 몸이 살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체력도 딸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근데 그 와중에 월드 투어가 잡혔는데 이 월드 투어는 1시간 반 동안 무대에서 또 이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티스트로서 책임감을 느껴서 이 체중을 늘리게 된 겁니다. 월드 투어도 있겠지만 악플도 영향을 준 듯합니다. 예전에 선미 씨가 봤던 악플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너 너무 말라서 되게 멸치 같아 징그러워라는 댓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듣던 말이네요. 면봉 있으시게. 멸치, 빨간 모자만 쓰면 멸치에 벚꽃이나 찍었다고. 네? 그 체중 증가에 힘을 쏟고 있는 그 어떤 동시대의 같은 아티스트로서 그 근력 운동 말고 또 다른 어떤 살을 찌우는 비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을까요? 또 다른 비법은 바로 선미 씨 동생입니다. 그 월드 투어 내내 선미 씨가 동생과 함께 방을 썼다고 해요. 근데 동생이 밥을 먹다 보니까 따라서 밥을 먹게 됐대요, 선미 씨가. 그래서 살이 좀 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면요. 최근에 그 신곡 날라리 발표하는 쇼케이스장에서 나온 건데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기자들이 봐도 무대 위에 선미 씨가 훨씬 건강해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나온 건데요. 선미 씨는 동생이 둘이 있어요. 남동생 둘이 있는데 본인이 15살, 16살 때부터 두 남동생을 다 건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두 남동생 밥 먹여야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계속 활동을 해온 건데 선미 씨가 살찌는 게 단순히 살이 좀 더 붙는다는 그 의미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응원을 했고 선미 씨도 동생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밥을 걷어 먹이면서 자기도 같이 열심히 먹었다는 그런 누나의 마음을 잘 아는지 밥을 아주 복스럽게 먹어서 선미 씨의 그 입맛을 좀 살렸다라고 얘기를 들었네요. 자, 풍문으로 들었쇼.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직접 찾아가는 풍문 핫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정아 기자님이 다녀오셨다고요. 예. 네, 최근 방송에서 화이트하우스와 어머니를 최초 공개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한 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시끄러운 연예계에서도 사건, 사고 없이 아주 청정한 연예인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15년 차 예능돌로 불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가 차세대 MC로 지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구랑 붙어도 꿀리지 않는. 김희철. 네, 맞습니다. 외모 하나로 SM에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정말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슈퍼주니어 멤버, 화려한 인맥의 아이돌이자 예능인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리는 분이죠. 대체불가 우주 대스타 김희철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대스타 김희철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부모님 얼굴보다 텔레비전에서 김희철 씨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유, 불효네요, 불효. 그럼 안 되는데. 네, 스케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방송이 몇 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많지는 않고요. 그냥 이것저것 또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풍문쇼처럼 이제 제 얘기가 나오면 또 기사로도 뜨고 그러잖아요.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풍문쇼가 되게 애정하는 연예인이죠. 그러니까요. 저에 대해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프로는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사이에서는 미담 김희철로 통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미담 많으면 한 번에 훅 떨어지는 줄. 네,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던 게 그 연예계 지금 15년 차고 그 굉장히 좀 사건 사고가 많은 동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자기만의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무 일 없이 활동하는 게 정상이고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은데 네.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괜히 저랑 막 홍기 씨나 이런 분들이 막 주목을 받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당연한데 누군가가 옆에서 막 쓰레기 바닥에 버렸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막 칭찬받는 느낌인 거예요. 김희철 씨는 어떻게 쓰레기를 안 버리세요? 아니 왜 길바닥에 침을 안 뱉으세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너무 갑자기 이런 걸로 칭찬받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칭찬해주세요. 근데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우주 대스타라는 우리 전 국민이 아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이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방송에서 이제 호동이 형인가가 희철 씨는 뭐 무슨 스타예요 그랬는데 뭐하지? 그때 진짜 허세가 이만큼 자신감 허세에 넘쳤을 때니까 월드보다 더 넓은 게 뭐지? 그래서 우주 대스타로 진짜해서 진짜 모두가 웃었어요. 모두가 웃고 그냥 웃긴 녀석 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그게 이제 저의 닉네임처럼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어린 친구들 또 어르신분들도 그거 아니에요. 그 우주 대스타 이게 저는 너무 기뻐요. 우주 대스타라서 그런지 핑크를 입는 남자가 익숙하지 않을 때부터 또 핑크 선두주자로서 욕 많이 먹었죠. 정말 욕 많이 먹었죠. 근데 핑크색 옷을 또 굉장히 많이 입으셨었잖아요. 뭐 그런 것에 어느 뭐 영향을 받으신 게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연습생 때는 뭐 요즘에 김희철 너무 화려해 너무 눈에 띄어보다 한 20배, 50배 더 셌던 거 같아요. 공작새 느낌이요. 그래서 그때 하나 씨랑 우리 또 친한 사람들이랑 뭐 어디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진짜 제가 저 멀리서 와도 박하나 씨가 희철 오빠 온다 이랬대요.
막 카우보이 모자에 막 완전 무슨 판초 이런 거에 지금 자료 화면으로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찾기도 힘들 걸. 이거 진짜 연습생 때라서 이거는 이 우리 풍물쇼에서 이거는 아마 박하나 씨만 알 거예요. 오디션을 보실 때 애국가를 불렀다고. 근데 애국가를 불러도 합격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통은 애국가 불러서 합격됐다. 애국가만으로 합격 이러고만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그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노래를 이제 몇 개를 불러요. 노래를 할 때 뭐 와와 막 후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쵸, 스스로 취해서 본인만의 멋에 있고 막 해 막 이런 걸 하는데. 그쵸. 그럼 이제 그 트레이닝 팀에서는 캐스팅 팀에서는 이걸 잘 구분을 할 수 없어서 애국가를 불러버려요. 왜냐면 애국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정말 담백하고 정말 경건하게 불러야 돼서 네. 애국가 불러보세요.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합격된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이게 사람들이 기사 제목만 보면 저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노래 멋을 너무 많이 부리면 안 되니까 가장 경건하게 부를 수 있는 애국가를. 근데 솔직히 뭐 일절이 끝나기 전에 붙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인물이 워낙 좋아서 그때부터. 솔직히 뭘 불렀어도 좋긴 했을 네, 것 같아요. 약간 뭐 SM의 전설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네. 반려동물을 키운다,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제가 강아지를 키울 줄 몰랐어요. 그 너무 의외였어요. 사실 기복이. 공부를 다 하고 강아지 선생님들이랑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진짜 X발만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게 표정이 멍멍이도 표정이 얘 장난 아니에요. 제 개밥남 보면 표정이 진짜 아이스크림을 줬더니 얘가 이러고 진짜 농담이지 웃지 마. 얘 진짜라니까. 이거 안 믿네 진짜. 그런 게 어딨어요. 걔가 어떻게 나 진짜 미치겠네. 개밥남 봐. 진짜. 걔가 어떻게 혹시 희범이나 기복이를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해줬다. 지금 제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기복이. 네, 기복이랑 희범이 집이에요. 일단 의자 희범이가 다 뜯고요. 그리고 위는 희범이가 날라다녀. 밑에 이제 기복이가 다 물어 뜯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그 매트를 다 깔아놨는데 얘가 똥오줌을 못 가릴 때는 그때 생각하니까 매트가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그럼 꼭 요 가운데 사이에다 오줌을 싸면 이거를 매트를 이렇게 들고 이 안에도 아예 다 들고 이걸 다 닦아야 되거든요. 다 닦고 말리고 그리고 높은 침대에서 그냥 계단 다 깔았는데 계속 맨날 뛰어내리고 뛰어올라오고 이래서 제 안방 침대를 다 낮게 바꾸고 비싼 침대 다 갖다 버리고 다 낮게 바꾸고 그냥 멍멍이 집에 같이 얹혀 사시는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그랬어요. 오빠 이럴 거면 그냥 집 저 주시면 안 돼요? 진짜 개집이에요, 개집. 그런데 사실 요즘 김희철 씨만큼 굉장히 핫해지신 분이 있잖아요. 바로 김희철 씨 어머니인데요. 네. 어떻게 너무 쑥스러운데요. 네, 어떻게 출연을 같이 하게 되신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가족을 이제 절대 공개를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데뷔를 했을 때 그 수많은 악플들을 보면서 이거는 나 하나로 좋게 해야겠다. 부모님이나 뭐 내 누나나 가족들한테는 이거를 짊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쭉 살았는데, 아버지께서는 고향에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심심하시고 외롭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또 이 미우새 어머님들이랑 만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일단 한 번만 해보셔요 했는데 저 어머니의 그렇게 세상 행복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같이 카메라 앞에 어머니랑 딱 선다라는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어떤 방송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 그 어떤 예능 뭐 호동이 형, 동엽이 형, 수홍이 형 이런 형들이랑 예능할 때보다 훨씬 더 긴장됐어요. 진짜요? 응, 데뷔보다? 훨씬. 데뷔보다? 왜냐면 데뷔 때는 그냥
하루 까먹어야지 법무서운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맨땅에 헤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옛날 처음 인터뷰할 때부터 다 생각이 나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떨까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더 그냥 더 잘하시던데요. 계속 한숨만 쉬던데요. 우리 엄마가 정확히 연락이 왔어요. 저 첫 방송 그거 나간 거를 보고 집에서 이제 쉬는 날 하루 일과를 비춰줬잖아요. 야, 이 녀석아, 너 그 리얼로 하린다고 진짜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네 옷 입고 진짜 리얼로 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 아니 사람들 당연히 쉬는 날에 다 이러는 건데 그럼 뭐 진짜 리얼로 했으면 저 팬티만 입고 찍었을 거라고요. 네. 어머니께서 그래서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만큼 저도 더 겸손하게 더 우리 팬분들한테 돌려드리면서 정말 사고 없이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강남의 저항도 엄마가 지켜보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나갔었는데 김희철 씨가 참 밝아요, 이 친구가. 그리고 스캔들이 없는 이유도 다 친하기 때문에.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다녀온 제작진분들도 정말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너무 인성이 좋고 좋죠. 너무 또 외모도 훈훈한데 저는 김희철 씨를 좋아했어요. 아니, 저는 이제 SM 친구들을 데뷔 전부터 뭐 동방신기, 뭐 슈퍼주니어, 뭐 김희철 씨도 다 데뷔 전부터 저는 좀 봐왔었거든요. 연습생들끼리 참 어울려서 많이 놀았었어요. 아, 그 당시에. 네, 근데 유독 너무 예뻤어요. 오빠가 너무 예뻤고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연습생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샵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정말 십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야, 하나 너는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러면서 고마워요 오빠. 근데 그러면서 역시나 재치 있게 갈 때 이따 전화할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번호를 원래 습관이에요, 습관. 너무 웃겨요. 근데 김희철 씨가 제가 안전했어요. 그 약간 그 화났던 적이 하나 있어요. 결혼식 때 김희철 씨가 들러리를 서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톡시도를 자기가 준비했대요. 예. 빨간색 톡시도를 갖고 온 거예요. 남편보다 더 튀게. 왜 미쳤다고 얘가 난리를 쳤어. 그래가지고 까만색을 그냥 해가지고 봉투에서 입힌 거예요. 그것도 머리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애가. 그래서 그래도 의리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요. 우리는 있죠. 근데 어떻게 남의 결혼식에 빨간색 위아래 톡시도를 가지고 오냐고. 빨간색 입혔으면 더 화제가 됐을 텐데. 아무리 자기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미친이라고 해도. 그래도 결혼식에 빨간색 입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이 결혼식 날 입어라라고 했습니다. 네, 김희철 씨가 벌써 데뷔 15년 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롱런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힘이 되고 참 좋은데요. 앞으로 김희철 씨의 멋진 활약 스물주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반전 스타, 과거의 나는 잊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스타들의 자기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다음 주엔 더욱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